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우리에게 이 말은 완벽한 범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중해서 수사한다면 충분히 범인을 잡을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느껴집니다. 겉보기에 아무런 흔적이 없는 듯한 현장일 수 있지만 현장에 도착하고 사라지는 범인의 동선을 찾는 목격자 혹은 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현장에 남은 범인의 족적, 그리고 지문, DNA 이런 방향으로 범인을 찾아볼 수 있지요. 물론 더 미세하게 들어가 보면 바로 혈흔입니다. 혈흔학을 통해 공격 위치, 방향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미세하게 들어가 보면 미세 입자를 통해 범인의 생활 현장까지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걸 과학기술이라고 부를 것 같은데요. 이걸 넘어서서 또한 범행의 패턴을 통해 심리적인 분석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모두 기억하셨나요? 오늘 우리는 메모리스트라는 책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 책 속의 전체 완벽한 프로파일러라 불리는 한선미보다 더 빠르고 더 깊게 분석해서 범인의 모습을 새롭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 내용 속 픽션 속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우리가 만드는 메모리스트 프로파일링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범인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말을 실수했네요. 오늘 여러분을 소개할 때는 전국의 메모리스트 세상 속 프로파일러 여러분이십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장소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대학 캠퍼스입니다. 여러분은 이곳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청춘, 미래, 학업, 연애, 많은 활동이 떠오를 법하네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에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죠. 때는 2015년 12월 기말고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곧 수업이 시작하니 이 안으로 우리는 함께 들어와 있어야겠습니다. 곧 수업이 시작할 테니요. 강의실을 채우기 시작했고 교수님이 들어와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사망했습니다.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말이죠. 바로 여기가 사건의 현장입니다. 자, 천재 프로파일로서 냉철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사건 현장이 전체 다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그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범인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느낄 때는 야, 전개 순서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느껴질 텐데 지금 이 상황이 맞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 물리적 증거를 함께 찾아보고 싶은데요. 물리적 증거 첫 번째, 바로 목격자입니다. 여러분도 목격자였습니다. 혹시 못 보셨나요? 교수님이 살해를 당했는데 말이죠. 딴청을 부렸을 수도 있고 졸았을 수도 있고요. 뭐 혹은 핸드폰을 볼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강의실 안에 있는 30명의 학생들 중 그 누구도 교수님의 살해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로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럼 물리적 증거 첫 번째, 목격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런데 물리적 증거 두 번째가 존재했습니다. 진짜 목격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목격을 보여드릴 건데요. 현장에 수강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좀 무리를 해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려고 핸드폰 동영상을 촬영 모드로 해놓고 잠을 잔 그 학생의 핸드폰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는 장면, 기억나지 않는 장면입니다. 검정색 모자, 검색 후드티, 트레이닝복을 입은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이 남성이 한 손으로 교수를 제압하고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이 준비한 물건, 바로 칼을 꺼내 바로 목 부위를 찌릅니다. 이 흔적이 다입니다.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이제 범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선미보다 더 많이, 더 깊게 분석을 해봐야지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일단 당연히 알만한 얘기를 해볼까요? 범인은 남성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그리고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계획범입니다. 그리고요, 현장에 들어와 바로 교수님을 노리는 모습을 봐선 타겟형입니다. 공격을 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면식관계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까 장면에서 어떤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범인은 힘의 우위가 굉장히 강한 케이스입니다. 내가 더 힘이 세, 이런 느낌이죠. 건장한 체격이었고 맨손으로 사람의 관절을 꺾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보이시죠? 손가락, 팔 전부 꺾어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온 예기, 즉 칼로 목 부분을 단 한 번만 노려 치명상을 입힌 뒤 사망에 이르겠다는 건 이 범죄자는 경험치가 꽤 높은 사람, 즉 초범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셨는지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라이브로 진행 중인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피해자인 교수님과 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종 범행 혹은 동일 전과자 중심으로 건장한 체격의 남성을 이 사건의 용의자로 제안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이 범인의 색깔을 그린 것, 이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여기까지 분석을 했구나. 근데 분석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를 포함한 이 교실 내부에 있던 30명 학생들 중 단 한 명도 사망하는 순간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키워드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인 브리핑입니다. 분명 초범 같지가 않았죠. 초범의 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냉철하고 빨랐습니다. 동종 전과자 혹은 최근에 이런 비슷한 범죄가 있나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눈에 띄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이 피해자는 2015년 12월 초에 살해된 대기업 영준그룹 2세 이름 신영호입니다. 시신의 특징으로는 안구, 치아 등 주요 부위를 모두 적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팔을 절단한 모습이죠. 국가수 분석에 따르면 살아있는 순간의 모든 이런 행동, 적출 및 팔을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에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살이 말려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절단하게 되면 혈액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절단 부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살이 말렸다는 건 그건 살아있는 상태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때 잘랐다는 얘기죠. 즉 고문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교수님도 동일 수법으로 살해된 것으로 보이지요. 감히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하나, 범인은 피해자들에게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고문을 가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교수님도 봐서 바로 찌른 게 아니라 관절을 꺾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을 찔렀습니다.
즉 두 번째 모든 공통점은 그 이후 목을 찔렀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여기가 참 특이한 건데 영준그룹 2세 신영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경원 2명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에 용의선상에 올랐던 이유가 이들을 모두 다 기억이 안 나요. 저 본 적이 없어요. 자꾸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걸 왜 모르지? 자 여러분, 어딘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2명도 목격 못했다. 강의실 내에 있는 30명도 기억을 못했다. 즉 목격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바로 연쇄살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쇄살인마의 특징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연쇄살인마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첫째, 아무런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연쇄적으로 살해하는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 당연히 목적이 존재하는 살해 행위지요. 자, 목적이 살해가 있다라고 할 땐 총 경우의 수를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제로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에서 쾌락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살해되는 모습을 보고 그 눈동자에 초점을 잃는 것, 그리고 피에서 나는 냄새를 즐기면서 자신의 냉각기를 참지 못하고 살인이 첫 번째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기간이 점점점 짧아져서 결국엔 마지막에 폭발적인 살인을 저지르죠. 이게 아마 살인 자체의 목적을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과 관련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연쇄살인마가 자신이 있는 공간에 피해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피해자는 대부분 동일한 성을 나타냅니다.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이게 성의 목적이지요. 세 번째는 금품의 목적입니다.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본인이 얻는 금전적인 이득이 존재하지요. 대부분 친족 관계일 확률이 높고요. 보험 사기가 대표적 부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목적이 정말 명확한 복수입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를 누군가에게 그대로 복수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건데 목적이 정말 명확하지요. 대부분은 근데 복수의 사람보다 한 사람에게만 표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 폭발, 치정, 원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한 사람을 죽였다. 매우 끔찍하게 죽였다. 얼굴 부분을, 가슴 부분을 마구 찔렀다. 근데 이 사건 이외에는 없다. 그러면 연쇄살인마가 아니라 이거는 목적이 이 사람한테만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지요. 그런데 다수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더 계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피해를 다 돌려주겠다라는 목적의 연쇄살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연쇄살인 파트에 총 4가지를 분류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 중에 서로 겹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잡은 범인의 모습을 이 연쇄살인마라는 결정을 내려서 여기와 결합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범인 금품갈취 안 했습니다. 그런 거 못 보셨지요? 그리고요, 피해자가 이런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성엔 여성. 나이대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이 범인은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이 그거보다 크다, 작다,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두 이 피해자들은 나보다 낮아.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넌 나한테 죽을 수밖에 없어. 네가 아무리 젊어도 나한테 죽을 수밖에 없어. 머릿속에 깔려있는 생각이 낮잡아 보는 겁니다. 즉 자신의 생각대로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범인이
이런 연쇄살인을 벌이는 이유를 나누면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 그냥 무작위로 마음대로 죽이는 자기 과시형 범죄자일 수 있습니다. 둘, 복수의 목적으로 한 명씩 죽이면서 이걸 느끼게 하는 거죠. 다음은 너야.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한 집단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한 명씩 죽이고 있다. 그럼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다음은 난데. 다가오고 있는데. 다음은 너야 라는 걸 그 쪼임을 즐기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야, 하나랑 둘 확실히 다를 텐데 이거 범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하나, 무작위로 마음대로 죽이는 사람은 피해자들에 대한 공통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복수를 목적으로 한 명씩 죽여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들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 관계의 종합을 해보면 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범인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직도 남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했습니다. 굉장히 적은 흔적을 통해 범인의 색깔을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확인하지 못한 건 무엇일까요? 대범합니다. 어느 곳이든 범행을 자유롭게 저지를 수 있는 범인입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하니까 말이죠. 지금 이 물음표는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가려진 범인에서 진짜 범인의 모습을 찾는 것. 메모리스트 앤 김원. 픽션 속의 천재 프로파일러 한선미의 프로파일링보다 더 디테일하게 범인의 가까운 모습을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범인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공통점이 존재하나요? 공통점이 존재한다면 그럼 범인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범인은 어떻게 사람들의 기억을 다 무시할 수 있는 걸까요? 유튜브는 댓글 수정이 가능합니다. 댓글을 계속 달 수 있죠. 제가 고정 댓글로 있는 부분 밑에 범인 얘야 라는 스포일러는 재미없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 봅시다. 나 여기까지 찾았어. 이 다음을 봤는데 야 이런 행동을 하는데 야 얘가 범인 아니야? 면식범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비면식범 같아. 연쇄살인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그 릴레이를 기다리겠습니다. 근거가 있는 범인 한선미보다 더 빠르게 범인을 잡아주십시오. 프로파일러이신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 사건 파일 메모리스트 편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방송한 거 미리 말씀드린 대로 현재 영상에 광고가 없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광고 없이 올라갑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함께 진행하는 책과 관련된 방송 밀리의 서재하고 하고 했었고 지금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메모리스트라는 책이었고요.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이야기인데요. 사실 지금 현재 책은 총 6권인데 책은 3권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 범인의 정체를 아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 책이 3권인데요. 야, 너 이거 너무 광고예요? 네. 근데 제가 그냥 한 건 아니고 저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다 했고 내용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새 거고. 근데 현재까지는 3권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웹툰 보는 걸 별로 이렇게 불편해요. 이 웹툰 보고 이러는 게. 그래서 저도 그냥 완결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하나씩 넘기면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별로 싫어서 뭐 과자를 사야 되잖아요. 과자.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니까. 그거 사야 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이런 책 보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지금 현재 온라인 구매 가능한 거 이 밑에 링크 하나 걸어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함께 하고 싶은 얘기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여기 내용에 3분의 1도 안 알려드렸어요. 3분의 1도. 왜냐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내용과는 어떤 느낌이실 거냐면 이거 실제로 이거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이거 아마 책 보신 분들 웹툰으로 먼저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먼저 보신 분들은 제가 오늘 어떻게 진행했는지 아실 거예요. 저 책에 없는 내용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우 작가님이 어떤 사건을 보고 이걸 만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사건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셨고 자세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내용의 오차에 대한 범주가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안에 책들마다 책 내용마다 이제 보여주면 안 되는구나. 책에서만 추가된 내용들도 있고요. 끝에 보면은 그래서 아마 보시면 저는 스포일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데 조금 더 깊게. 근데 제가 한 가지는 장담할 것 같아요. 저희한테 들은 얘기로 이걸 보시게 된다면 아마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저 이거 끝까지 봤거든요. 저는 복잡해요. 일단 이 내용이 굉장한 찬사를 받아요. 그리고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약간 내용도 많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게 신기하실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읽었습니다. 스포일러 하면 안 되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인 거고요. 범인을 잡아가는 모습으로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이 재우 작가님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스릴러물보다는 훨씬 구성력이 대박이에요. 근데 이거 실제 사건이면 위험해요. 왜냐면 실제 범죄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기억을 지울 수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누군가의 기억의 문제가 아니고요. 너무 많아요. CCTV 및 블랙박스도 너무 많아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숨기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그래서 목격자가 좀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쩌면 오게티일 수도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이 책 내용보다 목격자는 훨씬 많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그냥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범인 잡히면 기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범인이 잡히면 기소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진짜 실제 사건이라면 만약에 이게 실제 사건이라면 범인으로 기소하기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보여드린 영상 이거 있잖아요. 얼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증거 자료를 찾아야 돼요. 뭐 범행 도구를 찾아야 되거나 목격자가 없잖아요.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러면은 참 위험하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것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끝까지 봤을 때 이게 기소가 될까 안 될까? 과연 범인을 체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만 말하겠습니다. 감히 말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발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잘 쓰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한 메모리스트라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시다면 네, 함께 봐주시면 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